I wanna like air this video on his own YouTube channel. So I told him that it should be aired later. 네, 그럼 저희 지난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1차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뭐 변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은 변하지 않았는지.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베트남 하노이 회담을 하면서 모든 것이 박살난 느낌, 그 정도로 아주 큰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 1차 그 정상회담하고 2차 정상회담 사이에 저희가 느꼈던 변화나 아니면 변화가 없었던 분야는 이 분야다, 뭐 부분은 이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또 제가 그때 인터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북한 김정은하고 남한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조가 돼가지고 트럼프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표현했을 겁니다. 아주 강한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이 입증된 사건이 이번에 베트남 하노이고, 그것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저렇게 결렬되면서 앞으로 시계 제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남한과 북한은 사실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서로 미사일 시험도 하고 위협으로 뭐 금방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정상회담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네. 그랬을 때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 분위기가 이렇게 좀 호전되고 이제 개선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일단 철의 장막 속에 있다가 바깥으로 사람을 풀어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특히 싱가포르 회담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 사람은 언둔의 장막 속에 있었기 때문에 풀어낸 게 좋습니다. 그런데 풀어낸 이유가 단지 회담 때문이다, 또는 문재인 때문이다, 김정은 때문이다, 트럼프 때문이다가 아니고, 지금 북한은 아사식진입니다. 지금 GDP가 작년보다 2007년보다 마이너스 5% 이상 다운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핵을 가지고 계속 굶어 죽느냐, 아니면 핵무기를 내놓고 진짜 번영의 길로 들어서느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문재인 지금 남한 정부가 좀 미스테이크를 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정은한테도 허황된 꿈을 심어줌으로써 오히려 베트남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된 계기를 제공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이후 핵실험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또 동시에 핵무기 규모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북한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 실험은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험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로 올라가 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핵 실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핵 실험 더 해가지고 더 강한 제재를 불러올 수 있는 일은 김정은도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핵 실험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는 것이고, 지금 트럼프나 이쪽이 요구하는 것은 트럼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시간이 많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은 지금 거의 김정은이 항복할 정도로, 진짜로 두 손 들고 항복할 수 있을 정도로 막다른 지경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 핵실험은 더 이상 꿈도 못 꿀 것이고, 한다고 하면은 더 강한 제재 또는 응징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 완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를 제공해주면 제재 완화가 될 텐데 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을까요? 이번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회담에서 드러난 게 있습니다. 김정은은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뭘 꺼내놨냐면은 영변보다 더 많은 핵을 제조할 수 있는, 특히 우라늄을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하고 우라늄하고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우라늄을 제조할 수 있는 많은 시설들을 김정은 앞에 다 꺼내놓고, 자 봐라, 너 니 거짓말하고 있지 않나 하고 꺼내놓으니까 김정은이가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겁니다. 이것을 볼 때 김정은과 문재인은 트럼프를 속이려고 했던 게 가장 큰 실책이었고, 감추면 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위성을 가지고 24시간 북한을 감시하고 있다. 즉 다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속보이는 짓을 하느냐. 영변핵 하나 놔놓으면, 영변핵은 이미 너무 늙고 낡아서 오래되고 노후돼가지고 고철이나 다름없는데, 고철 하나 꺼내놓고 그걸 폐기함으로써 미국이 눈을 속이려 했던 거죠. 미국 정보기관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사실 국제조사관이 방문하는 걸 그때 전번에도 요청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일까요? 지금 북한은 허용을 100%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허용을 하긴 하는데 영변에 한해서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다른 영변보다 훨씬 더 큰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 않고 그 국제 핵시설, 그 핵기구 시찰단은 영변 여기서만 머무르면서 시설도 하고 또 폐기해도 좋다. 이런 쇼를 하는 거죠. 이런 쇼는 미국의 정보기관에 의해서 전부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소위 일방적인 무장 해제 요구는 거절을 하면서도 동시에 또 제재 해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북한이 정확히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북한은 지금 북한을 향한 제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국내 제재가 한 10여 개 있고요. 유엔이 제재가 10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북한이 목말라하는 게 기름, 철강 수출입, 그 다음에 원자재 수출입입니다. 지금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고 있거든요. 평양 안에서는 좀 그런 대로 견딜만 한데 평양을 벗어나면은 실제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완벽한 제재 완화 중에서도 약 5개 정도의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군수를 유지할 수 있고 군 제품, 즉 국방 이걸 유지할 수 있고 자기 체제를 기본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렇게 하면 다 풀어주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북한은 다 내놔라 하는 식의 제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우리가 돈 다 대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하고 트럼프한테 돈다발을 안겨줬는데도 트럼프가 거절하고 회담장을 박치고 나간 것은 제재를 트럼프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완화해줄 수가 없고 영변 외 다른 핵시설도 모두 폐기할 때 제재를 완화해주겠다. 북한은 김정은은 다른 핵시설을 두고 영변 하나만 가져가고 제재 다 풀어라 이런 서로의 그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럼 2차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분위기는 실제로 어땠습니까? 좀 낙관적이었나요? 그 낙관적인 부분과 낙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언론 중에서도 대한민국 언론은 굉장히 낙관적이었고 심지어는 북조선 언론, 북한 언론도 낙관적이었습니다. 그건 의용 언론이지만 그런데 미국의 언론은 유독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만약에 나쁜 거래를 성사시키고 올 경우는 트럼프는 더 이상 지지율 유지나 정권 유지가 어려운 차원으로 갈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미국 여론은.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남한 여론은 굉장히 그것을 바라고 희망하고 지지했는데 그것이 사기극에 놀아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드러났듯이 영변 하나, 고철이 다 된 영변 하나 줄 테니 제재 해제해라 하니까 트럼프는 그래는 못하겠고 이 나머지 다른 서해안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성사진을 꺼내놓고 보여주니까 다 답이 없는 거죠. 김정은으로도. 이거 다 까놓으면 또 김정은으로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기 체제 유지. 즉, 김정은 레짐. 이게 전부 다 끝나버리는 거죠. 다 꺼내놓고 하면은 자기 국방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꺼내놓을 수도 없고. 재래식 문구에서는 아예 득점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회담이 종료가 됐는데 회담의 끝에 실질적인 진보가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진보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만났다는 부분. 그러고 트럼프가 이야기한 게 더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겠는가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더 강력한 제재는 하지 않겠다. 이것이 첫 선물입니다. 더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그 뒷말이 트럼프 뒷말이 뭐였냐면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다 굶어 죽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트럼프가 직접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트럼프가 볼 때 주민이 다 굶어 죽지 않을 정도 이 지금 제재가 맞고 추가 제재는 더 이상 안 하겠다. 이것이 큰 선물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회담장에 나오면서 추가 제재나 정밀 폭격이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살뜰리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추가 제재를 안 하겠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이고 진전입니다. 2차 회담을 통해서 가장 많이 혜택을 본 그 측은 누구인지 그랬을 때 그런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이죠? 2차 회담의 결렬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은 인류라고 봅니다. 전 세계 인류. 왜냐하면 그 대량 살상 무기인 핵무기가 한두 개라는 거 수십 개가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위협인데 그것이 사기당하지 않고 제대로 된 딜을 할 수 있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인류를 향한 축복이자 희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머지 얻어낸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그것이 긍정적인 부분이고 아마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이번 회담을 통해서 마음을 바꿔먹는다면 아이고 이렇게
거짓말로 숨겨서 어떤 딜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을 바꿔 믿는다면 그거는 인류를 향한 커다란 소비라고 봅니다. 네, 순조로운 출발입니까? 아니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조로운 출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이제서야 깨달았을 겁니다. 더 이상 감추어서 딜을 하겠다, 거래를 하겠다는 것은 소용없구나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 장정에 비유되는 거대한 비핵화 예정에 볼 때 순조롭다. 이게 오히려 바른 길이다. 정말로 다음에 제시되는 길은 아마 정직하고 서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제시될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만 내려놓으면 전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 미국 전 세계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저는 보수주의자이지만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이고 진보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는 순간 남북한의 모든 것이 다 풉니다.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도 다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북한은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절대로 못 내려놓을 겁니다. 거기에다 이번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아직 언론에 많이 공표되진 않았는데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네덜란드, 중국, 미국 등과 협조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북조선 임시정부를 해외에서 수립한 겁니다. 북조선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는 것은 김정은이를 위협하는 위협 요소가 하나 더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그 이름은 자유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고 공표가 됐는데 3.1절 어제 공표가 됐습니다. 공표가 됐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누구를 데리고 있느냐면 바로 김정은이 살해한 김정남의 큰아들 김한솔을 데리고 있습니다. 김한솔과 전 세계의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고 정보망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고 김한솔은 무사히 빼내올 수 있는 지금 보호하고 있으니까 국외로 빼돌릴 수 있는 어떤 자본력, 조직력, 기획력, 결단력을 다 갖춘 이 사람들이 제2의 임시정부를 수립해가지고 북한하고 지금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 희망이나 우리의 희망은 모두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 변경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렬된 것이 과연 결과가 좋은 쪽일까요? 나쁜 쪽일까요? 결렬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결렬됨으로 인해서 김정은의 생각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도래한 겁니다. 만약에 결렬되지 않았다면 계속 미국과 트럼프와 전 세계를 속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겠죠. 결렬되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의 근거를 바꿀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고 진짜 국제사회와 공정평화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계속 언능과 고립으로 가면서 자기 인민을 굶겨 죽이는 쪽으로 가느냐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임시정부까지 수립됐죠. 지금 북한 내부는 철통같이 자기가 다 죽여 없애면서 방어할 수 있는데 레짐을 방어할 수 있는데 이 외부에 생긴 정권은 자기 힘이 테리토리 바깥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상황을 볼 때 제가 김정은이라면 오히려 자기 반대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도 경제 발전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만은 최종적인 판단은 김정은의 몫이 될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겠다라고 기대를 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그 기대가 충족이 됐는지 아니면 실망하셨는지? 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결렬된다. 그렇게 내다본 언론인이나 그걸 우리나라 지식인은 별로 없었습니다. 극소수였는데 아마 저를 포함해서 한 10여 명 정도 그걸 내다봤습니다. 내다봤는데 왜 결렬될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미국의 정보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미국의 정보망이 2011년부터 슬슬 나왔거든요. 영빈 말고 다른 데서 오고 있다. 그게 미국은 정보망을 가지고 필요할 때는 풀거든요. 푸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보도가 됐을 뿐이지 구글을 통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구글을 통해서 그 정보를 접하면서 아마 트럼프는 그 정보를 꺼내놓을 것 같다. 그 방송 저 유튜브를 통해서 했거든요. 그 정보를 꺼내놓으면서 아마 이 회담이 결렬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제 예측이 맞았다고 봅니다.
남북 관계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남북 관계도 좀 더 정직성 있는 측에 입각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영변을 가지고 딜을 하겠다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국제사회에 꺼내준 사람은 강기광 외무부 장관입니다. 강기광 외무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누구를 만났더라? 만나면서 샌더스를 만났더라? 만나면서 이 비핵화 딜을 완샷해서는 안 되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꺼내면서 영변 핵 카드를 꺼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영변 핵을 꺼내줄 테니까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은 특히 제재를 풀어라. 마치 김정은의 입 또는 김정은의 대리대사 또는 김정은의 이익을 대변하는 에이전트처럼 활동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합니다. 트럼프와 직접 통화가 회담이 이루어지기 이틀 전인가 있었습니다. 35분간의 통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이런 거 다 해줄 테니까 우리 돈으로 다 하고 그에 필요한 것도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김정은한테 다 풀어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즉 김정은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정은이가 자기 것을 내려놓는 시행을 한번 하면 나머지도 내려놓지 않겠는가는 그런 점진적이고 어떤 스텝 바이 스텝을 내다보면서 한 것 같은데 김정은의 속은 그렇거든요. 그거 놓으면 자기는 죽는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그게 점진적이고 어떤 단계적인 게 가능합니까? 내놓고 다 내놓고 안 내놓으면 말아야 됩니다. 특히 미국의 생각과 문재인의 생각, 김정은의 생각이 다릅니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제재는 안 풀겠다는 겁니다. 다 내놓을 때까지 안 풀겠다. 문재인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을 하려고 합니다. 북한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를 떠나서 영변 하나 내놓고 다 내놔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의 이해가 다를 때 문재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중재자를 자처했거든요. 중재자는 정직하게 중재해야 그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성립되기도 쉽고 거래에 이루어지고 나서 뒤탈도 없습니다. 어떤 남녀를 중매했다고 칩시다.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곧 이혼할 것을 가문 이슬로 중매쟁이가 꼬셔서 그것을 결혼시킨다고 해도 결과는 이혼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거래가 아닙니다. 정직한 거래를 해줄 때 미국에서도 만족하고 우리는 살게 되고 우리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안전하고 나는 안도를 하게 되고 북한은 경제 번영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은 정직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안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라는 점은 그겁니다. 김정은의 생각은 지금 좀 바뀌고 있을 겁니다만은 바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김정은과 트럼프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최선희가 내가서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기자회견 내용은 물론 우리는 인도적이고 좀 최소한의 제재라도 풀어주기를 원했다 했는데 그 5개 풀어주기를 원한 것이 다 내놔라. 99%의 제재를 다 풀어라는 겁니다. 그러나 최선희가 내가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었다. 큰 사건입니다. 그게 어떤 말이 되거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기자회견은 아니지만 저 국제사회의 호소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한국 선언은 아닙니다만 어떤 부분들로 볼 때 한국 선언의 일종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그날 트럼프가 비행기 타고 미국 가고 나서 김정은의 그 호텔방에 처박혀 있으면서 김정은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조금. 바뀐 것이 드러난 것이 성명된 것이 최선의 기자회견이었고 그러고 지금 김정은이 그 베트남 중요 요인들을 만나고 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때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한다가 1번,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중재자가 보다 정직한 접근을 해주기를 문재인 스스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떤 얼렁뚱땅하고 좀 서로한테 되기 좋은 말만 하고 하면은 이 결혼이 맺어서도 이혼합니다. 세 번째,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접근법은 미국 전체가 원하는 겁니다. 특히 미국 언론이 원하는 겁니다. 미국 언론과 여당 일부까지도 다 원하는 바가 뭐냐면 두 개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해라. 즉
CVID 정도나 FFVD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핵무기는 그래도 다 없애는 쪽으로 가자.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미국은 미국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것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문재인은 좀 더 정직해지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은 좀 더 정직하게 접근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생각 자체를 조금만 바꾸면 이것이 전 세계가